안녕하세요.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필기 건축 계획 및 제도 제2강 강사 최희선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건축법에 대해서 마저 공부를 해볼 건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면적, 높이 및 층수의 산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용어 설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면적에는 여러 개의 면적이 있는데 먼저 1. 대지 면적. 자, 대지 면적이란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하되 건축선,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으로 한다. 자, 즉 땅의 면적을 말하게 되는 거죠. 자, 건축 면적. 건축물의 외벽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 자, 대지 면적에서 내가 어느 정도 이 건축선을 기준으로 해서 자, 안으로 들어와서 건물을 짓게 되는데 그때 외벽 중심선을 기준으로 내가 건축물의 면적을 산정할 수가 있어요. 자, 수평 투영 면적이라는 것은 만약에 이 땅이 자, 대지 면적이 대지가 기울어져 있어. 그러면 당연히 건물도 약간 이 경사가 있는 땅에 짓게 되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들어갔을 때 만약에 그 경사를 그대로 살려서 건축물을 짓는다라고 하게 되면 면적은 조금 더 넓게 느껴지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축 면적은 자, 경사가 있는 땅이다라고 하더라도 그 경사값을 무시하고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의 면적을 말하게 돼요. 자, 바닥 면적, 건축물의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을 말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말 그대로 바닥에 관한 면적을 나타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연면적. 자, 연면적이 꽤 많이 나오는데요. 자,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 자, 각각 층마다 바닥 면적이 있을 거예요. 그 바닥 면적의 합계를 말하게 돼요. 자,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분. 자, 지하층의 면적과 당해 건축물의 부속 용도로서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이 용적률에서 제외가 돼요. 자, 건축물의 높이. 자, 지표면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지표면부터예요. 지하층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지표면 부분부터라고 기본 개념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처마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지붕틀 또는 이와 유사한 수평재를 지지하는 벽, 깔돌이 또는 기둥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자, 반자 높이.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반자까지의 높이. 반자라는 부재는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몰딩 높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층고. 자, 방의 바닥 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 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 자, 층고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슬래브에서 슬래브까지의 높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구조체에서 구조체까지라고 나와 있죠. 자, 층수. 자,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당해 건축물의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한다. 자, 층이라는 개념이 이제 복잡하게 이루어진 경우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도면을 그리게 되면 인면도에 레벨 표시, 층수가 표시가 되는데 자,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은 경우는 당해 건축물의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조형 계획. 자, 이번에는 조형 계획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조형의 구성. 자, 형태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는 점, 선, 면, 입체와 기하학적인 형과 색채가 있다.
자, 조형 요소. 보시면 이 조형 요소의 특징에 대해서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인데요. 자, 일단 먼저 직선은, 자, 경직, 단순, 정적의 느낌을 준다. 자, 수직선은 위로 상승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희망, 상승감, 긴장감이 있다. 수평선, 자, 평화, 정지, 안정감이 있다. 사선, 동적, 움직이는 듯한 동적인 느낌이 있으며 불안정, 건축의 강한 표정. 자, 건축에서는 주로 수평선 또는 수직선을 사용하게 되는데 사선이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임팩트가 강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곡선은 유연하며 복잡하고 동적인 느낌을 준다. 자, 기하 곡선은 이지적인 느낌을 주며 자유 곡선은 자, 자유분방하며 감정이 풍부한 느낌을 준다. 자, 여기서부터 면이에요. 자, 선이나 면이나 비슷한 느낌이에요. 먼저 평면. 자, 단순하며 솔직하며 간결한 느낌을 주며 자, 수직면은 고결하며 긴장감을 준다. 자, 수평면은 정지하는 느낌 그리고 안정감을 주며 자, 경사하면 동적이며 불안정하며 강한 느낌을 준다. 자, 곡면은 온화, 유연, 동적인 느낌을 주고 자, 기하곡면은 자, 정리, 경직 그리고 자유곡면은 자유분방하며 풍부한 감정을 준다. 자, 공간의 구성. 자, 공간에는 내부가 비어있는 것과 충실하게 차 있는 것이 있는데, 자, 내부가 비어있는 경우를 보이드, 내부가 차 있는 경우를 솔리드라 한다. 자, 일반적으로 건축에서 공간이라 하면 속이 비어있어서 내부를 이용할 수 있는 내부 공간을 말한다 라고 돼 있어요. 즉 바닥과 벽, 천장 등에 이루어져 있는 부분을 우리가 공간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건축 형태의 구성. 자, 건축 형태를 구성하는 것에서 먼저 통일과 변화가 있어요. 자, 먼저 통일이라는 것은 건축물에서 공통되는 요소에 의해 전체를 일관되게 보이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변화. 자, 색깔이 다른 색깔로 변화하거나 곡선에서 직선으로 변화하면서 계획의 통일성이 유지되게 하는 것이다. 자, 건축 형태를 구성할 때 이 통일과 변화가 적절히 일어나야 되겠죠. 그것을 조화라고 해요. 자, 조화라는 것은 자, 부분과 부분 및 부분과 전체 사이에 안정된 관련성을 주며 상호 간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효과를 말한다. 자, 조화에는 유사 조화와 대비 조화가 있어요. 자, 보시면 유사 조화는 비슷한 것들끼리 이루는 조화를 말하게 돼요. 만약에 내가 색을 배치한다라고 하게 되면 자, 붉은색과 주황색 등등을 배치를 하게 되면 비슷한 색이죠. 또는 가구 배치를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주로 사각 형태의 가구를 배치하게 되면 비슷한 것들끼리 배치가 되면서 조화를 이룬다라고 해서 그것은 유사 조화라고 하게 되고요. 자, 대비 조화라는 것은 내가 가구를 배치를 하게 되는데 자, 사각 형태에서 갑자기 이제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부드러운 형태의 가구를 배치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서로 대비가 돼요. 근데 걔네들이 대비가 되면서 서로 이제 주목을 받게끔 포인트가 되면서 또 다른 조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화에는 크게 유사 조화 그리고 대비 조화가 있어요. 자, 균형. 자, 부분과 부분 및 부분과 전체 사이에 시각적인 힘의 균형이 잡히면 쾌적한 느낌을 준다. 자, 균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전체적인 밸런스를 말하게 되는데요. 자, 실내 공간에서 이제 균형을 이루는 부분은 크게 바닥과 벽과 천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닥의 색상, 벽의 색상, 천정의 색상 거의 되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바닥을 좀 어두운 색, 그 다음에 벽, 그 다음에 천장을 밝은 색으로 함으로써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균형을 주게끔 하게 되는 거죠. 자, 균형에는 대칭 균형. 만약에 내가 가구 배치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양쪽의 가구의 높이를 비슷하게. 자, 만약에 비대칭 균형을 내가 원한다라고 하게 되면 자, 양쪽의 가구 높이를 다르게 해서 비대칭으로 안정감을 주는 거죠. 자, 주도 균형과 종속 균형이 있는데요. 자, 말 그대로 균형을 이룰 때 이제 뭔가 어떤 강한 점을 먼저 포인트를 주고 걔를 이용함으로써 균형을 주게 되는 거고, 자, 종속 균형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분야의 다른 부분에 이제 종속을 시키면서 균형감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 균형에서요, 이제 균형의 종류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자, 일단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균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돼요. 자, 리듬. 자, 부분과 부분 사이에 시각적인 강약이 규칙적으로 연속될 때 나타나는 것. 자, 반복이 되면 어떤 색상이나 어떤 질감이 반복이 되면서 리듬감을 주고 점점 커지면서 또는 리듬감을 주죠. 그리고 마찬가지 억양에서도 리듬감을 줄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앞쪽에서 건축 형태를 구성할 때 통일과 변화, 그것들의 조화, 그리고 균형, 리듬으로 나는 설계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색채 계획. 자, 지금 앞쪽에서 보신 것까지는 이제 거의 상식 수준에서 내가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색채 계획 부분에서는 새로운 개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정확히 하나하나 좀 짚고 가셔야 돼요. 자, 색채 계획 부분도 시험에서 출제될 때 차지하는 비중이 꽤 돼요. 그래서 색채 계획 잘 보셔야 되고요. 자, 세계체계에서 표색계라는 것은 색채를 나타내는 체계로 색상, 명도, 채도의 3속성으로 나타낸다. 자, 색상이라는 것은 빨간색이냐, 노란색이냐, 주황이냐, 또는 초록, 파랑이냐, 이런 것들을 색상이라고 하게 되고요. 자, 명도라는 것은 똑같은 빨간색인데 밝은 빨간색이 있고 어두운 빨간색이 있을 거예요. 색이 밝고 어두움을 명도라고 하게 되고요. 채도라는 것은 옅은 빨간색이 있고 진한 빨간색이 있을 거예요. 자, 색의 농도를 채도라고 하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색의 3요소에서 아닌 것을 골라라 라고 해서 라는 시험이 꽤 나왔어요. 그래서 색상, 명도, 채도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산업규격으로 먼셀 표색계를 채택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먼셀 표색계를 채택으로 하고 있어요. 자, 일단 먼셀 표색계가 무엇인가 해서는 뒤쪽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색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빨강, 주황, 노랑, 녹색, 파랑, 보라 등을 구별하는 색의 느낌이다. 제가 아까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이제 먼셀 표색계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먼셀 표색계에서 기본색은 빨강, 노랑, 녹색, 파랑, 보라의 5가지 색이 돼요. 자, 이 먼셀 표색계의 기본색이 아닌 것을 골라라 라고 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자, 빨강, 노랑, 녹색, 파랑, 보라의 5가지 색을 기본색으로 하고 이 5가지 색을 합해서 10개의 순색, 자, 순색 본래의 색을 지정해 놨어요. 자, 보시면 기본색과 그 중간에 주황,
보시면 빨강과 노랑 사이에 주황, 그리고 자 연두 그린과 옐로우 사이에 연두, 청록 블루와 그린 사이, 그 다음에 남색 퍼플과 블루 사이, 자주 레드와 퍼플 사이에 자주색 해서 이 기본색 5가지의 색을 합한 중간색을 넣어서 10개의 순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자 지금 여기 오른쪽에 먼색 표색계에서 R, 옐로우, 그린, 블루, 퍼플 5개의 기본색이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고요. 그 5개의 기본색에서 중간에 혼합된 색, 자 옐로우, 레드, 그 다음에 그린, 옐로우, 블루, 그린, 퍼플, 블루, 그리고 레드, 퍼플 해서 5개의 중간색을 합해서 총 10개의 순색을 먼색 표색계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명도. 자, 명도는 뭐라고 했어요? 색의 밝고 어두움. 같은 계통의 색상이라고 하더라도 색의 밝고 어두운 정도의 차를 말한다. 자, 여기 먼색 표적기를 보시게 되면 자, 명도 값이 어떻게 상하로 나타내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시죠? 자, 아래쪽이 제일 어두운 색, 단계는 10단계로 했어요. 자, 0부터 점점 밝아져서 제일 밝은 색을 10단계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채도. 자, 색이 선명하고 탁한 정도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자, 옅은 빨간색, 진한 빨간색 그런 거를 뜻한다고 했었죠. 자, 보시면 여기 OR이 순색이에요. 본연의 빨간색을 말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지금 점점 어두운 색이 포함이 되면서 채도 값이 떨어지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먼색 표색계를 조합을 해서 색 입체라는 것이 있는데, 자, 그 부분은 이제 자주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교환에는 작성을 하지 않았는데, 색 입체라는 것을 한 번쯤은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해를 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색채 조절. 자, 색채 조절, 기능 배색, 색채 관리라고 해서 자, 색채가 가지는 기능을 과학적으로 이용하는 기술을 색채 조절이라고 해요. 자, 건물의 배색은 먼저 조화를 고려하여 상호 간의 색이 품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다른 색 계통과도 조화를 이룬다. 자, 건물이라는 것은 단독으로 색의 배치를 할 때도 중요하지만 주변과도 고려를 해줘야겠죠. 자, 실내 색채 계획. 자, 실내 같은 경우 각 실의 위치, 밝기, 조명 등의 영향을 고려한다. 자, 해가 들어오면 그만큼 자, 채광 때문에 어느 정도 밝기가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절을 해서 배치를 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색의 팽창과 수축성을 고려한 실의 확대, 축소감에 유의하며 주가 되는 색을 명확히 선정한다. 자, 색이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좁은 면적에서 볼 때랑 큰 면적에서 볼 때, 자, 큰 벽을 볼 때 느낌이 틀려요. 그래서 자, 어떤 색은 팽창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어떤 색은 수축되는 듯한 느낌을 줘요. 자, 좁은 면적인데 내가 수축되는 느낌을 주게 되면 더 좁아 보이고 너무 넓은 면적인데 너무 팽창되는 느낌을 주게 되면 이제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점을 고려해서 자, 실의 확대, 넓어 보이거나 또는 너무 좁아 보이거나 라는 그런 감정에 유의를 하면서 자, 주가 되는 색, 내가 여기에서 주로 사용하게 될 색을 명확히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그 주색을 기본으로 해서 조화를 이루는 다른 색을 포인트로 쓰던지 다른 색을 자, 부색으로 쓰던지 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아래 밑에 보시게 되면 자, 주가 되는 색과 보조가 되는 색을 적절히 조화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자, 색의 수는 되도록 적게
밝게 하고, 자, 내가 기본 베이스를 그레이로 하고 거기에 포인트를 빨강도 주고 노랑도 주고 초록 주고 블루 줬어 하게 되면은 너무 산만해지게 돼요. 그래서 색의 수는 기본이 되는 주가 되는 색을 하나 두고 거기에서 내가 포인트로 줄 색을 한두 가지 정도로만 해서 적절히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게끔 해야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사용 재료의 자연색과 질감 등을 생각해서 배색 계획을 세워야 한다. 내가 주가 되는 색을 한 가지 색으로 설정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걔를 내가 질감을 다르게 해서 이런 리듬감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해야 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색에 관련된 부분까지 배워봤는데요. 자, 색채 조절 부분, 이 색채 계획에 관한 부분이 시험에 자주 출제가 돼요. 그리고 아까 설명했다시피 용어 자체가 생소하다고 했어요. 자, 여기에서 키포인트를 뽑아내자면, 자, 색의 3요소, 색상, 명도, 채도, 우리나라에서는 먼셀 표색계를 쓴다. 자, 색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고 이 먼셀 표색계에서 사용하는 색상, 기본 5가지에 여기에서 10개의 순색은 무엇을 지정했느냐? 자, 명도와 채도 의미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색채를 조절해서 얘를 실내 색채 계획에서 어떻게 사용을 하는 게 좋은지 이 실내 색채 계획도 보기 1, 2, 3, 4에서 실내 색채 계획에서 올바른 것이 아닌 것은 라고 해서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얘는 일단 기본 상식 수준에서 풀 수 없는 문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에서 색채 계획에서 설명한 것은 아주 기본이 되는 것들만 설명을 하게 된 거고요. 자, 기출 문제에서 이 색채에 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많이 풀어보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자, 전산건축 제도 제2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